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대구은행 건물 2층입니다. 보수 우파 대혁명에 깃발을 올리자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 오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오십시오. 스페셜 게스트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보수 우파 스님이신 성호 스님, 이봉규 정치학 박사, 문의 전화는 010-8881-4649입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시 대구입니다. 이번 주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하고 그 다음에 이봉규 TV에서 생방송을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은 생방송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불가능해서 출연하지 않고 대신 우리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와 윤칼세 TV 생방송 토론을 하고서 오늘 아침 새벽 6시 50분 김포공항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대구에 내려서 대구 지하철 4번 방촌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윤창중 관람상 TV 대구 본사에서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 바로 그 힘 때문에 윤창중은 이처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인사로서 대통령 당선인 첫 번째 인사인 수석 대변인을 지낸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폭로하고 호소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제가 몸을 던져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발 윤창중의 직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집권 3년차 마침내 대한민국이 일본 아베 총리의 직격탄에 참 맞아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 기업에 손해가 따른다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대응할 대응책이 있느냐. 아베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카드는 문재인으로서는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엄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뭐 친일파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환상, 그 헛소리에 갇혀 있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도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일본의 아베가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대놓고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이걸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된 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지금까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로 경제 보복, 경제 대응책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카드가 전혀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문재인은 왜 이런 허세를 부리느냐. 한마디로 허세입니다. 왜 이러느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가 일본을 응징하겠다 하면 뼛속 깊이 그야말로 내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 반일 감정에 불을 질러가지고 정권 안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설픈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그 선동, 그 수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문재인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문재인 정권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베가 그런 경제 보복을 할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다가 서서히 문재인 그 똘마니들을 비롯해가지고 시작으로 이제 문재인까지 맞대응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셈은 뭐냐? 지금 문재인 지지도 그렇게 해야만 좌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 좌파, 그리고 무조건 반일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그 일부 세력들, 이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번 헤쳐나가 볼까, 뚫고 나가 볼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허세, 이 허세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도록 절대 이번에는 문재인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본 상품 일제 불매운동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서 과연 일본 경제를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수출만 막아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LG전자,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전자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하야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하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약을 올리고 얼마나 일본을 자극했습니까? 네? 마침내 징김 문제, 이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김명수 좌익 대법원이 내린 그것이 결정타로 일본을 자극한 겁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단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한일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단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제 보복을 불러올 정도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전체가 아닌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이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굴욕적으로 다뤘다. 굴욕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적폐로 몰아가면서 그 카운터 파트인 일본을 약올리고 자극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3년에 걸쳐 지금까지 계속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결국 노린 게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는 거. 문재인 정권의 그 3대 전략은 뭐냐?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른바 적폐청산, 그 다음에 김정은에게 모든 쓸개 간쓸개 갖다 바치는 이 대북 정책, 북한 문제, 세 번째 이 반일 감정 자극입니다. 반일 감정 자극. 이거 외에는 문재인 정권이 3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정권을 잡았고 이것으로 정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IMF 사태로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최악의 국가 부도, 국가 파산으로 몰아간 김영삼 정권의 그 위기 바로 문턱에 서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11월 청와대에서 강택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필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일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중일 일중 과거사 문제를 갖고서 이른바 역사 논쟁에 불을 지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한미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공격합니다. 한미 관계가 공고할 때는 절대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한테 아베가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것은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결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일본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하는 명색이 동맹인 대한민국을 겨냥해 가지고 그 경제 보복이라는 직격탄을 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 관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걸 눈치채고서 미국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사실상 그냥 무기라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문재인을 공격하는 걸 보면 그 문재인과 트럼프 간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습니다. 1995년 11월에. 그런데 1년도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 외환고가 완전히 비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와줄 나라는 일본과 미국뿐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도 이 북핵 문제 해법을 놓고 극도의 그야말로 파산 직전의 한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정식으로 외환 지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시 재정부 차관보까지 일본에 보내가지고 SOS를 신청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저런 변명으로 아예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이 투자했던 단기성 투자가 완전히 다 회수된 거예요. 더 악화된 거죠. 그리고 이에 앞서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외환이 많은 나라들, 많은 선진 강대국들한테 절대 외환 부족을
부족 현상을 겪는 나라들과 직거래하지 마라. 반드시 IMF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권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 외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IMF 사태로 간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완전히 김영삼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완전히 중단될 정도로, 이건 뭐냐? 한미 관계가, 미국이 바보입니까? 완전히 한미 관계가 사실상 조론 직전, 이른바 조론 직전에 참 파경으로 치닫고 있고, 한일 관계는 이른바 한미일 삼각 공조, 안보 공조라는 70년간 이어져 온 그 체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3년 차에 지금 남아있는 그 결과란 건 뭐냐면 완전히 일본은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이 아베 정권을 겨냥해가지고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국내 지지 세력을 확보하겠다, 이걸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아주 야비한 전술 전략을 펴왔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한일 관계의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이고, 한미 관계의 파탄의 주범 누구냐? 이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고 문재인에게 정확하게 이걸 비판을 해야지, 막연하게 이걸 무슨 반일 감정이다, 일본 놈 나쁘다 해가지고 무슨 불매운동이 이런 철없는 감성적인 말초신경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이 납니다. 제2의 IMF보다도 더 혹독한 국가 파산, 국가 부도 사태가 닥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그 일보, 그 바로 그 문턱에 와 있다는 건 지금 청와대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길만, 이 거리만 나가면 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문재인의 하야 첫 번째 조건인 거죠.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 참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두 가지 결단이죠. 위대한 결단.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은 8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89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재정이 없어, 재정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한 첫 번째 결단이 뭐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대학가에서는 완전히 데모 천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였고 대표적인 친일파 앞잡이로 그야말로 화형식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눈 하나 까다가지 않고, 그야말로 눈 하나 까다가지 않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대일 청구 자금을 들여왔습니다. 그 대일 청구 자금을 가져다가 포항제철을 짓고 현대 삼성에 그야말로 이 차관을 다 줘가지고 경제 개발의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그런 놀라운 해안을 발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놀라운, 두 번째 놀라운 결단이 뭐냐? 위대한 결단이 뭐냐? 바로 월남 파병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완전히 반석 위에 올려놓고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켰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 우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두 번째 결단인 월남 파병이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문재인, 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이 하룻강아지 좌파 정권 이 세력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굴욕적이었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월남 파병이 굴욕적이고 용변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요, 월남 파병이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그 두 가지 위대한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 됐거나 아니면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남쪽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가 됐을 겁니다. 세계 최빈국. 생각해봐도 아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문재인의 이 얄팍하고 그 야비한 이 반일 감정 자극 전술,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해서 아베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반일 감정 운운하면서 문재인이가 시간을 끈다면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빠뜨린 그 암흑의 시대보다도 더 혹독한 국가 재난이 오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먼저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정답은 문재인의 하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7월 27일 제24차 윤창룡 정치학교가 대구에서 개최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동대구역, 대구 동대구 KTX역에 제가 직접 나가서 대구 시민들 그리고 또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제가 홍보에 나설까 합니다.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문의는 010-8881-4649입니다. 보수우파 대혁명의 깃발을 올리자. 게스트는 강용석, 김세희, 성호스님, 이봉규. 공연은 바리톤 이믹선, 무료 입장입니다. 그리고 윤창중 제가 내놓은 6권의 책, 최근에 내놓은 깃발을 포함해서 도서출판 윤칼세가 내놓은 책을 여러분이 구매해 주시면 윤칼세 TV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여러분.